오늘 장의 중심이 될 중요한 이슈엔 전략을 통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24인베스트먼트 손창현 팀장과 함께합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조치 부과 대상에서 자동차 산업 면제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서 어제 자동차주 모처럼 강했습니다. 물론 간밤에는 트럼프 자동차에도 관세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지만 외국인은 18거래일 만에 현대차를 어제 매수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우리 자동차주들.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남인호 소장님? 네, 어제 모처럼 현대 기아차가 상당히 좋은 주가 상승률을 보였죠. 물론 시장도 좋았습니다만 그 배경에는 지금 우리 한국을 위협하고 있는 상호 관세, 특히 이 무역 관세에 대한 우려가 자동차는 조금 피해갈 수 있지 않겠냐는 그런 기대감을 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하원 의장이 공화당 출신입니다. 하원 의장이 아마 그 의료, 바이오 쪽하고 자동차에 대해서는 조금 제외하는 쪽으로 가자 이걸 추진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현대는 2개의 자동차 공장 미국에서 현지 생산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직원들을 고용하고요. 특히 그 애틀랜타에 있는 몽고메리시 그리고 조지아주에 있는 웨스트포인트 시에는 3천여 명씩 미국 직원들이 있습니다. 네. 만일에 현대차, 기아차에 타격받으면 누가 타격받을 거예요? 바로 그 조지아에 있는 로라 아줌마하고 그 웨스트포인트에 있는 잭슨 아저씨가 직격탄 받는 겁니다. 네. 이거 분명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투자 전략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말 여러 번 했죠. 금년에 2025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의 돈을 벌어줄 업종 가장 대표적으로는 반도체와 자동차입니다.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어제죠. 또 새로운 소식 하나 전해졌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일에 종전이 임박했다 소식 전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끝나면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기업이 가장 반길까요? 저는 현대차라고 봅니다. 기억나시죠? 2년 전이죠. 지난 2023년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벌어지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현대차 현지 공장을 어떻게 했습니까? 1만 루블, 우리 돈 14만 원에 매각했습니다. 네.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일입니까? 수천억 되는 그런 공장을. 자,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전쟁 끝났으면 다시 현대차한테 가져와야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가격에 다시 사갈 수 있는 조건으로 전 매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현대차에 대한 좋은 호재가 될 걸로 기대합니다. 자, 이제 투자 전략 들어가 보겠습니다. 늘 말씀드렸죠. 반도체는 30%, 자동차는 20% 보유가 좋습니다 말씀드렸고요.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현대차는 20만 원대 초반에서는 비중을 늘리는 전략, 그리고 20만 원대 후반, 예컨대 28, 29만 원 되면은 비중 줄인 전략 말씀드리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는 그 기준이 9만 원입니다. 9만 원 근처에서는 비중 늘리시고 13만 원대에 가면은 비중 줄이시는 이런 전략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동차주 긍정적으로 보시는데 오늘 흐름도 잘 살펴봐야겠고요. 이어서 어제 이 강세 보였던 또 다른 섹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기계, 석유화학, 전력주, 러우 전쟁 종전 기대감에 다 상승을 했습니다. 일제 급등을 했는데 종전 시나리오가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기업들이 더 올라갈지 아니면은 선반영했으니까 좀 차분해질지 아마 좀 두 생각들이 다 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김선영 대표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미 재건 관련주라고 생긴 게 좀 네. 됐어요. 작년부터 이제 계속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이제 내가 대통령이 되게 되면은 그냥 전쟁 바로 끝내버리겠다라고 계속 공언을 해왔었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빨리도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것도 우리가 좀 같이 볼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 이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우선 저는 사실 이 전쟁이 벌써 한 4년 정도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일단 오늘 14일에서 16일에 이제 독일의 미넨에서 안보 회의가 열립니다. 근데 여기서 아마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관련 시나리오를 얘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이때까지 과연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지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좀 많이 올라 있어요.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지금부터 판단하실 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상승을 많이 한 종목, 이제 선반영이 많이 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을 좀 나눠서 생각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최근의 상승률이 좀 나쁘지 않아가지고 저는 오히려 이게 시나리오가 나왔을 때 이거를 시장이 저는 오히려 이제 차익 실현을 좀 하는 쪽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라는 사실을 생각해요. 근데 물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그대로 끝나느냐 아니면 이제 그걸 단기 어떤 이제 조정으로 보고 다시 주가가 올라가느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눌림이 있다 하더라도 주가는 중장기적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때 종목들이 다 개별 기업들이 다 좀 좋은 어떤 상황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게 금액을 좀 따져보니까 23년도 말 기준으로 재건 비용이 4,900억 달러였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보니까 여기서 10% 이상 더 증가해서 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5,500억 달러라는 돈이 나오는데 일단은 뭐 제가 봤을 때는 금액 자체도 그렇고 이게 단기간 내에 끝날 만한 어떤 재료는 아닌 거다라고 판단되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이런 소식이 나온다 하더라도 단기 눌림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걸 못 하신 분들은 뭐 비중을 좀 줄이셔가지고 소액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뭐 전쟁 관련, 질병 관련 이런 거 가지고 투자를 여러분들이 하시라는 말을 하는 걸 별로 안 그런 좋아하긴 얘기는 해요. 아니고 투자 심리가 어디에 가냐를 우리가 살펴보자는 얘기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우리가 이제 투자 측면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이 우리나라 방위산업 기업이 원래 어떤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이걸 홍보를 제대로 못하면 안 팔려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 방위산업 기업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품은 워낙 좋고 납기를 워낙 잘 지키는 걸로 유명한데 이게 사실 알려지지 않았죠. 근데 이게 알려지는 계기가 사실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는 이미 좀 많은 혜택을 얻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건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국내 방산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계속 그대로 이어가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미국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질문 하나만 더 네. 드리면 제가 앞선 코너에서 같은 질문 드렸었는데 네. 이 방산 관련해서 재건 방산 관련해서 아마 미국이 국방비 지출을 줄인다는 뉴스가 간밤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네. 되면은 다른 나라들이 국방비 지출을 더 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네. 이 부분도 우리 관련주들한테 기회가 될지 아니면은 오히려 좀 반대 효과가 날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김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국방비를 줄인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트럼프가 모든 정부 기관에 대해서 다 조이고 있잖아요. 효율화라는 명분으로. 네, 예. 불필요한 걸 줄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불필요한 인원들을 줄이는 그런 감축이 이루어지지 지금 국방비를 줄인다는 얘기는 중국이 지금 막 그렇게 찍어내고 있는데 중국과의 경쟁을 해야 되는데 줄인다? 제가 봤을 때 안 줄여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들을 줄이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굳이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고 꼭 필요한 거에 이제 우리나라가 또 투입이 돼서 우리나라가 또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방비 줄인데 가지고 전체적인 걸 줄인다라고 오해를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이슈는 아닐 것이다. 네, 제가 봤을 예. 때 아닙니다. 불필요한 걸 없애는 거지 그대로 이어갈 겁니다. 네. 경쟁 구도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는요. 하나의 테마가 된 하나그룹주 소식입니다. 조선과 방산, 주력사업 실적 호조 덕분에 연일 급등하고 있는 하나그룹주. 올해만 들어 100% 넘게 오른 하나오션과 58%나 오른 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시작된 상승세가 하나시스템, 하나생명 등 자회사들로 옮겨붙고 있는 건데요. 사실 우리 투자자분들 그룹주 내에서 지금 접근해도 수익 실현 가능한 종목이 있을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반종민 소장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은 좀 남아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의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 차 좀 일부는 비중 축소하는 전략도 필요하니까 좀 적절하게 맞춰서 좀 진행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이제 하나 그룹주를 전체적으로 좀 살펴봤을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빼고는 다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던 게 뭐냐면 4%까지 이제 하락을 하다가 결국 이제 다 끌어올리면서 좀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 그룹주에 대한 분위기는 계속 좀 유지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계열사 그러니까 기업들마다 좀 하나씩 살펴본다 한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뭐 K9 자주포든 뭐 지대공 미사일 유격 체계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도 계속 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땐 방산과 관련된 분위기는 계속 좀 더 연출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3조 3천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제 가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만큼 아직까지 기대감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오션의 경우에는 뭐 굉장히 좀 많이 그 이슈가 됐죠. 그러면서 미국의 필리조 선수 인수 효과와 미국의 정책에 대한 분위기가 계속 좀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흐름들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독일 해운사가 중국 측에 발주하려 했던 선박에 대해서도 한국에 좀 맡기는 것을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추진이 겁니다.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분위기가 연출됐을 때는 하나오션도 좀 더 상승 가능성은 높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비전이 어제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하나비전이 하나 인더스트리얼 그 솔루션즈에서 자회사 하나비전을 흡수합병하면서 맞습니다. 하나비전으로 바뀐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또 자회사가 하나 세미텍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 정밀기계에서 이제 상호가 변경된 겁니다.
근데 이 하나 세미텍을 좀 더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한미 반도체와 지금 TC 본더 장비에 대한 지금 소송이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 분위기가 좀 더 연출될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슈는 계속 좀 남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이제 이 세 기업의 경우에는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는 좀 일부는 좀 비중 축소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차익 실현 의견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그래서 거죠?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일부는 좀 비중을 축소하자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시스템의 경우에는 필리 조선소 지분에 대해서 한 60%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방산과 조선에 아우러서 같이 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수주 잔고도 굉장히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좀 상당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엔진의 경우에는 최대 주주가 이제 하나 임팩트인데 아마 이 하나 임팩트 때문에도 계속 좀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소식이 더 나올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분위기도 있지만은 선박용 엔진 그 위주의 그 엔진 제조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기는 한데 올해 1월 선박 엔진 수주가 6,300억 원에 대한 수주가 나왔었고 830억에 대한 수주가 같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출에 앞으로 좀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투자증권의 경우에는 STO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증권주의 경우에는 관세에 대한 무풍지대다 이런 이슈들 때문에 좀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 시스템하고 하나 엔진, 하나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지금은 현재 신규 접근이 좀 가능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가슴이 아픈 거는 그 하나 솔루션이죠. 근데 하나 솔루션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4분기 때 영업이익이 흑자로 좀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분기까지의 흑자에 대한 그 기조가 좀 이어진다 한다면은 분위기가 좀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의 그 동남아 모듈 수입량이 굉장히 좀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년 4월 그러니까 올해 4월 때 미 상무부에서 동남아산 셀 모듈에 대한 반덤핑 관세 최종 판결을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그 좀 바라는 대로 된다 한다면은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의 경우에도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중장기적 관점으로는 오히려 그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유효하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좀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은 올해 1월 때 좀 이슈가 있었던 게 하나와 하나솔루션이 2022년 때 REC 실리콘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REC 실리콘이 설비 노후와 인력 이탈로 인해서 하나 큐셀의 납품이 좀 무산됐던 이력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4조 원 정도 납품할 계획을 좀 가졌었는데 이게 지금은 OCI 홀딩스로 납품으로 변경이 됐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니까 하나 갤러리아도 13%대 급등을 했더라고요. 하나 갤러리아는 어떻게 보세요? 이 하나 갤러리아도 좀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좀 살펴보니까 작년에 이제 김동선 부사장이 공개 매수를 좀 진행했던 가격대가 1,600원대입니다. 1,600원대고 그 당시 때 3,400만 주를 좀 취득을 하려고 했지만은 실제 2,800만 주 정도만 또 됐다 보니까 주가가 좀 빠졌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기업에 대해서는 지금은 그 음식료 업종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2위 급식 업체에 대해서 아워홈을 좀 인수를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분위기에 대해서 만약에 받게 된다 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좀 날 수 있다. 그렇지만은 또 이제 구지은 전 부회장 그러니까 그 아워홈 쪽에 대해서도 약간 좀 분쟁의 가능성이 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 관점으로는 나쁘진 않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하나 그룹주 다 잘 나가는데 이제 하나 이글스만 잘 나가면 되겠네요. 속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1월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13만 5천 명 증가했습니다. 고용률은 68.8%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이외에도요. 취업자 수가 한 달 만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고요. 지금 이 시각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모디의 인도 총리가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두 인사가 나와서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발언들이 나오는지도 나오는 대로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이 하나그룹주에 대해서 이제 각사별로 매수 타이밍 그리고 비중 축소 타이밍 자세히 짚어주셨습니다. 이 방송 되돌려 보시면서 이 나왔던 도표들 있으니까 이런 거 잘 기억하시면서 투자에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아서 이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티웨이항공 경영권 분쟁 관련 소식 보시죠. 티웨이항공이 대명 손호의 경영권 인수 시도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TA 항공 방향성 어디로 갈지 이제 3월에 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관전 포인트 그리고 주가가 좀 움직일 만한 포인트도 있을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될 시점입니다. 요거는 손창영 팀장께 들어보죠. 네, 그 최근에 대명 소노그룹이 TA 항공을 뭐 인수를 하려고 계속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왜 그러면 인수를 하느냐를 뜯어보면 일단 뭐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대명 소노가 국내 쪽에 뭐 한정적으로 리조트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쪽으로 좀 발돋움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19년 베트남 송지아 리조트 위탁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해외 쪽에 대한 리조트나 호텔을 인수를 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2년에는 그 워싱턴의 노르망디 호텔이라든지 23년에 뉴욕의 시포트 호텔 그리고 24년에는 하와이의 와이키키 호텔을 인수를 하면서 관련된 그 인수 바탕으로 한 경험을 지금 쌓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국내보다는 해외 쪽에 좀 진출을 하기 위한 노력을 좀 진행을 하게 하는 게 첫 번째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LCC 항공 사업에 대한 확대를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명 소노가 지금 에어 프레미어라고 하는 이제 저가 항공의 2대 주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TA 항공에도 역시나 2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 회사들을 통합으로 인수를 해서 두 개 회사를 합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참고로 에어 프레미어는 이제 저가 항공이고 단거리 노선에 거의 많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TA 항공은 하지만 이제 4개 노선을 인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아시아나 항공과 대한항공에 대한 인수 합병으로 통해서 이 유럽 4개 노선을 이관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중거리 노선까지 확보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두 회사를 인수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중장거리, 단거리부터 중장거리까지 한꺼번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이브리드 항공사로 변모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소노그룹이 추구하고 있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호스피탈리티라고 해서 이 호텔 리조트를 바탕으로 한 항공 사업까지 경업을 같이 해보자라고 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의 TA 항공 관련된 그런 움직임,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라든지 방향성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를 살펴보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3월 주총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TA 항공 쪽, 홀딩스 쪽에 대한 지분이 3% 정도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개인 주주들이죠. 40%의 개인 주주들이 어느 쪽에 편을 들 가능성이 높은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점에서 이제 뭐 등기 임원이 7명 중에 4명이 이번 임원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제 줄어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사회가 선임되면서 어느 쪽으로 이 대명 쪽으로 가는지 아니면 TA 쪽으로 가는지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자금 조달이 누가 이제 되든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장거리 노선을 이제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거기에 제반이 되는 투자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누가 인수를 하든 누가 추가적으로 가져가든 자금 조달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표싸움을 위한 돈을 많이 쏘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그래서 거예요. 예. 공개 매수는 상당히 좀 자제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네. 그런 점에서 3월까지는 뭐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는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지만 3월 만약에 주주총회가 끝나고 나서는 결국엔 누가 되든지 뭐 상당히 출혈이 있는 경쟁은 좀 자제되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공개 매수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오늘 아침에 나온 가장 빠른 리포트 확인해보고 오시죠. 박정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확인해보는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입니다. 오늘 발렌타인데이를 맞아서 시장도 달달할 수 있을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 랠리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오늘장 발행된 증권가 리포트부터 체크해 보시죠. 오늘은 상향 보고서가 많이 발간이 됐습니다. 카카오부터 이수페타시스는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고요. 좋은 밸류로 휴재를 살 때라며 목표가 40만 원 제시됐고 51만 원 한화에어로 사격 준비 끝이라면서 62만 원의 상향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이 밖에 실적 모멘텀이 기대되는 덕산 네오룩스, 코리아 서킷은 올 1분기 10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하면서 다시 비상할 것이 전망됐는데요. 먼저 카카오 리포트부터 체크해 보시죠.
카카오는 어제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하는 4분기 실적 발표했습니다. 매출이 1조 9,591억 원, 영업이익은 1,067억 원을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는데요. 상상인증권은 카카오의 목표가를 43,000원에서 52,000원으로 20% 이상 상향하면서 긍정적인 분석 내놨습니다. 오픈 AI와의 협업이 기대되면서 카카오톡이 SNS처럼 변화할 전망이 전해졌는데요. 카카오톡에 인스타그램 스토리처럼 올리는 펑 기능, 다들 보시긴 하셨을 테지만 실제로 사용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죠. 이처럼 체류 기간과 광고 매출 증대를 위해서는 유의미한 메리트가 필요하다는 진단, 투자에 참고해 보시죠. 다음은 이수페타시스 보고서입니다. 제2호를 향한 유상증자와 M&A 계획이 철회되면서 다시 주가도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IT 기업이 왜 2차 전지 기업 인수야 하는 업계 분석이 나오면서 내리막길을 걷다가 밸류에이션 할인 요소가 해소되면서 다시금 원래 주가로 반등해주고 있는데요. BNK투자증권은 이수페타시스의 목표가를 53,000원으로 51%나 상향을 하면서 투자이금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수익성 높은 스위치 수주의 급증이 전망되며 올해 호실적 예상했고요. 설비 투자액 또한 800억 원에서 1,500억 원으로 상향하면서 캐파 높여갈 계획 전해왔습니다. 주가 회복성 탄탄하게 보여줄 수 있을지 오늘장 흐름 기대해 보시죠.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앤공시 박정원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들 종합적으로 확인해 봤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부가 AI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1조 원을 투입한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반도체 수요 기업 팹리스 파운드리 기업이 원팀을 결성해 K-온디바이스 AI 반도체를 만들 예정인데요. 해당 소식에 어제 시간을 거래해서 반도체주들 대부분 많이 올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남인호 소장님께서 짚어주시죠. 네,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이슈로 한 게 있죠. 그 이슈에는 길게 가는 이슈가 있고 매우 짧은 이슈가 있습니다. 좀 짧은 이슈 먼저 소개해 드릴까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메타라는 메타버스인가요? 그런 이슈가 한번 있었죠. 한 5개월, 6개월 정도 가고 지금 좀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소개해 드린 AI,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 이 이슈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여러분 혹시 인터넷이 안 되는 세상 연상해 보셨습니까? 스마트폰이 없는 세상 연상해 보셨습니까? 저는 AI는 1년, 2년 가다가 없어질 그런 이슈가 아니고 앞으로 짧게는 100년, 길게는 200년 동안 갈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지난 1980년, 90년 때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AI는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부가 나섰습니다. 물론 지금 전 세계에서 AI 칩 인터넷 망에서 가장 준비가 잘 된 국가는 이제 미국이랍니다. 1등이 미국이고 다음 2등이 싱가포르인가 어딘가 되고 3등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조 원 투자한다니까 저는 조금 아쉽더라고요. 어제 그렇죠. 이거 뉴스를 보면서 아니 스타게이트 미국에 물론 이제 사기업입니다만 거기는 720조를 하고 중국도 수백조를 투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1조라니까 굉장히 아쉽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나라 워낙 인프라가 잘 돼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AI에 관련된 반도체 설계나 반도체 생산 이거를 우리나라 국내에서 만들자 이겁니다. 그 인프라를 정부가 나서서 구축하겠다. 아마 빠르면 4월이나 5월 달에는 어떤 기업이 이걸 해당한다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주식시장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까지는 저는 반도체와 자동차가 여러분들 계좌에서 없으면 절대 안 된다. 물론 요즘 하나그룹이 가장 베스트를 달리고 있습니다만 반도체와 자동차 없이 금년에 좋은 수익 낸다? 저는 결코 쉽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건 어떻습니까? 머지않아 저는 한두 달 내로 나올 거로 보는데요. 엔비디아의 퀄코스트 통과가 거의 임박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 볼 때 지금 반도체는 여전히 매수 적기다라고 보고요. 이 반도체 전체 비중은 30%인데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오늘 조금만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5만 5천 원대, 하이닉스 20만 원대 이거 결코 저는 비싸다고 안 봅니다. 지금 정도 위치라면은 삼성전자 20%, 하이닉스 10%를 꼭 여러분들 계좌에 편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려진 내용대로라면 관련 사업 분야로 지목된 이 소부장 관련주 오늘장 흐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이 3년 만에 이 흑자 전환에 성공한 넷마블 소식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게임 매출 상승에 힘입어서 2년 연속 적자로부터 벗어났죠. 올해는 9개 신작 앞세워서 재도약하겠다 이런 포부를 내놨는데 주가는 좀 바닥권에 있습니다. 신작 기대감이 있으니까 추세적 반등을 기대해봐도 될지 아니면 조금 더 걱정스러운지 방종민 소장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신작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데 이게 성과로 이어져야지만 가능할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넷마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내용들은 맞긴 하지만은 주가가 다이나믹하게 올라가기에는 굉장히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제 흑자 전환 성공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해외 매출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좋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것도 있긴 한데 결국에 이제 게임주가 그 상승을 하려고 한다면은 그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제일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 때만 해도 지금 한 4종 정도 예정이 되어 있고 하반기 때 한 5종 정도 예정이 되어 있다 하는데 거기에 따른 기대감은 있을 수는 있긴 하지만은 이게 실제 작년에 이제 넥슨 게임즈처럼 성공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기는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그 주가가 넷마블이 잘 못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만약에 매출적으로 굉장히 뛰어나게 뭐 게임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올라가게 된다 한다면 좋겠지만은 그게 좀 제한적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매수 관점은 좀 유효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상승은 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접근을 한다면은 대략 한 10% 정도 목표가를 잡고 접근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보수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게임 전반적인 그 성장 가능성이나 그 스토리가 좀 나와야 되는데 이 내용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고요. 정책적인 부분들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제한적일 수 있고요. 뭐 관세 문풍지대다, 뭐 여기에 대한 얘기도 있고, 뭐 중국 판호 발급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명확하게 뚜렷한 부분들이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럽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 시점에 대해서는 저가 매수로는 유효하지 않나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넷마블 관련 소식 들어봤는데요. 속보 체크하고 가시죠. 자, 트럼프 발언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올해 대인도 무기 수출을 늘릴 것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가 미국의 무기를 더 많이 수입하게 될 것이다라는 발언인데요. 인도는 결국 무기를 좀 카드로 준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트럼프는요, 쿼드 협력, 인도태평양 평화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요하다라는 발언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발언들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계속해서 섹터 전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영 대표님께서 제약주 가지고 오셨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상호관세 제외 분야의 제약 산업이 포함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제약 분야는 어떤 포인트들 잡아봐야 될까요? 일단 뭐 최근에 시장 최대 화두가 이제 관세 전쟁이만큼 이제 이 관세가 어느 정도 먹여질 것인가가 좀 중요한 것 같고 아니면 먹여진다 하더라도 좀 상대적으로 적게 먹는 쪽에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저께 뭐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주 앞에서 많이 잘 다뤄주셨기 때문에 자동차는 넘어가고요. 제약주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사실 제약주는 제가 작년부터 주구장창 말씀드렸던 내용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에 진짜 이제 사실 아시겠지만 미국은 합법적으로 로비가 가능한 나라예요. 근데 미국에 이 병원 로비 그룹이 있거든요. AHA라고 있는데 여기 되게 유명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한 5,000개 이상의 병원이나 병원 시스템들을 대변해가지고 미정부 상대로 이제 로비를 하고 있는 그런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계속 이 트럼프한테 압력 넣고 있죠. 넣습니다. 압력을 넣습니다. 이제 압력을 넣는데 사실 이게 압력 넣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5,000개 정도는 있지만 사실 덩어리가 큰 헬스케어 기업들은요 여기 안 들어 있어요. 자기들끼리 따로 로비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일단 포인트인 것 같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일단 이들의 주장을 보면은 이제 관세 없애달라고 얘기했는데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핵심 의료품의 이제 30%가 중국에서 오고 그리고 일회용 안면 마스크의 3분의 1 그리고 의료 분야에 사용되는 대다수의 비닐 장갑도 중국으로부터 온다라고 얘기한 게 포인트인데 그래서 제가 미국의 무역 데이터를 한번 뜯어봤습니다. 뜯어봤는데 일단 23년도 기준으로 이제 미국은 해외에서 총 1,760억 달러 정도의 이제 의약품을 수입을 했는데 그 정도 거기서 중국은요 60억 달러입니다. 1,760억 달러에서 60억 달러. 이게 많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많은 수치는 아니거든요. 근데 제일 많이 수입을 하는 나라가 어디냐면 아일랜드로 410억 달러, 23.3% 그리고 독일과 스위스가 그 뒤에 이제 최대 수출국 라인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좀 나뉘어요. 이제 큰 헬스케어 기업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로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중소형 업체들이 한 5,000개가 모여가지고 이제 로비를 따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최근에 암젠 같은 기업들, 암젠이나 머크나 뭐 BMS 이런 애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중국 10% 부과해도
해도 솔직히 뭐 딱히 우리랑 상관없을 없을 것 것 같다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관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영향을 받을 만한 기업이 있고 받지 않을 만한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걸 잘 따지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제약 관련주들은 뭐 금리 인하가 살짝 좀 늦춰지긴 하지만 투자를 계속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에서 많은 라이센스들이 끝나요.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밀러 관련 기업들, 복제약 관련 기업들이 많이 뜰 거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쭉 가지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제약 관련주들은 1, 2년 이상 투자를 해도 무방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창현 팀장과 함께 오늘 개장 전 체크해야 될 포인트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미국 1월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뭐 나름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동반 상승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무조건 이제 관세를 부과를 할 가능성은 크지 않겠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거기에 있어서 금리 인하는 조금 낮아진, 그러니까 그 가능성이 조금 낮아진 거는 없지 않아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나름 장 초반에는 좋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부가 앞에서 얘기해드렸듯이 AI 반도체 쪽에 생태계 구축에 1조를 투입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디자인하우스나 팹리스 관련된 회사들, 파운드리를 해서 반도체 칩을 만드는 업체들이 동반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버브 반도체나 제주 반도체, AG 테크노글로지 같은 종목들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게 낙폭과대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배터리셀과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관세에서도 무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LG에너지 솔루션을 바탕으로 해서 배터리 셀 관련된 3사가 동반 상승을 했고요. 에코프로나 상신 EDP도 동반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나 2차 전지 관련된 배터리 셀 관련된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지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개장 체크 포인트 중에 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제 사람들 투자 많이 하는 곳은 이제 소부장에서 이 본론이라고 할까요? 대장주들 보는데 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큰 종목들에도 이게 영향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역시 뭐 HBM 관련된 이슈가 가장 크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 밑에 단에 있는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이 결국엔 정부의 정책적인 요소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오늘은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먼저 눈여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투자 심리가 오늘 장이 조금 더 지배적일 것이다 네. 보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소부장 관련된 기업이나 팹리스, 디자인하우스 쪽 관련된 업체들을 눈여겨보시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외신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이 반도체법 보조금과 관련해서 재협상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이건 반도체주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뭐 반도체법 보조금 재협상을 추진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이 반도체가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게 메모리 쪽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점에서 함부로 부과를 하기에는 쉽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크게 뭐 영향은 없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슈앤 전략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뉴스들 체크하고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